안녕하십니까. 투자 손자병법 2부를 시작합니다. 잠시 뒤 11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드리는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이 이어질 예정인데요. 두 가지 참여 방법으로 종목 상담 신청 받고 있습니다. 013-3366-0110번 무료 문자로 참여하시거나 3153-2610번 전화로 문의 주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투자 손자병법 2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라이징 스탁의 홍희진 팀장 나오셨고요. 우리투자증권 SNG센터 정태근 전문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국내 증시 갭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시장 흐름 어떤지 상황 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봅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가 어제보다 22포인트나 급등한 1982로 장을 출발했고요. 장중에는 1993까지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현재는 어제 종가 대비해서 한 28포인트 정도 올라와 있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어떤 종목들로 좀 매기가 집중되는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어제 2.53%나 하락하면서 110만 원 밑으로 밀려났었죠. 오늘 1.67% 반등 주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도 지금은 또 강보합권에 들어서 있습니다. 장중에는 소폭 밀리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포스코도 1.2% 강세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오늘 LG화학, LG디스플레이, LG전자, LG까지 LG그룹주가 일제히 급등세인데요. LG화학이 3.4% 오르고 어제장에서도 3% 이상 올랐습니다. 이틀째 7% 이상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현대중공업도 1.5% 강세, 신한지주도 1.8%, 2% 가까이 오릅니다. 오늘 금융주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은데요. KB금융도 3% 이상 오르면서 43,600원 선 거래가 되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장중에 소폭 올랐던 하이닉스는 1% 남짓 조정을 받는데요. 사흘 만에 지금 조정이 나오는 거고요. LG전자가 6%나 급등입니다. 휴대전화 실적이 작년 4분기에 흑자 전환한 것에 주목하면서 증권사들이 일제히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지주회사 LG도 5% 가까이 급등세가 나오고 있고요. 오늘 건설주도 상승세가 돋보이는데요. 삼성물산이 2.5% 오른 73,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밖의 종목들이 일제히 빨간불을 켠 상태인데 삼성화재가 좀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약세네요. 1.8% 밀린 21만 4천원 선 거래가 됩니다. 자, 코스닥 상황도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5포인트 오른 524로 장을 출발했고요. 시초가보다는 다소 상승폭이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겠습니다. 어제 강보합 마감했던 대장주 셀트리온이 오늘 2% 급등하면서 38,000원 선 회복을 한 상태고요. 다음이 어제도 2% 밀렸었는데 오늘도 1.5% 추가로 하락합니다. 12만 7천원 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종목들 봅니다. 서울반도체가 1.18% 강세인데요. LED 관련주들을 오늘도 상승세가 좀 돋보이고요. 포스코 ICT도 3.4% 급등하면서 시장 대비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안철수 연구소가 어제 오늘 급등입니다. 어제 5% 올랐고 오늘 지금 현재는 한 10%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안철수 원장의 기부재단 설립 계획 발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SFA, SK브로드밴드도 강보합권에서 지금 형성이 되고 가격대가 형성이 되고 있고요. 메디포스트는 반면에 2%대 조정이 나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도 눈에 많이 띄는데요. 네오이지게임즈가 2% 가까이 하락하고 있고 파라다이스가 오늘은 1.6% 정도 밀리면서 91,7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 GS 홈쇼핑은 1% 이상 오르고 메가스터디도 1% 이상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양시장 흐름 봤습니다. 2월 들어서 코스피가 계속된 상승을 이어가고 오늘은 또 갭상승인데요. 홍희진 팀장님 코스피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상이 됐었던 결과입니까? 예상보다 좀 더 강한 흐름 같습니다. 예. 그동안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의 매수가 이어진다면 시장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좀 언급을 드렸는데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2,000포인트 턱 밑까지 좀 상승을 하면서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엄청난 것 같죠. 그러니까 지금 장 개시한 지 1시간밖에 지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외국인의 순매수가 한 2,400억 정도 좀 들어오면서 이 정도 속도가 유지가 된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물 한 1조 원 가량도 충분히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기관 같은 경우도 투신의 매수, 기금의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은 그 매수 탄력은 상당히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오후장 가면은 매도 전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관에 대해서는 일단은 역시 그동안에 있어 왔던 것처럼 좀 차익 물량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다라고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환율이 상당히 조금 주목을 하셔야 될 부분인데 1120원도 깨졌죠. 그러니까 워낙 강세 기조가 계속해서 좀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워낙 강세, 그러니까 환율 하락 흐름이 좀 지속이 된다라면은 외국인의 급작스러운 이탈의 가능성이 좀 크지 않다라는 것만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기술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좀 이따 이제 지금 다시 한번 좀 언급을 드리겠지만은 그동안에 강했던 저항대죠. 그러니까 1960포인트에서 70포인트 라인은 오늘 갭으로 뚫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힘이 그만큼 시장의 힘이 상당히 좀 강하다라는 거 지금 방증하는 그런 증거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금 1970포인트는 이제 지지선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1970포인트를 1차적인 지지선으로 여겨주시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 선이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계속해서 2000포인트에 대한 돌파 시도는 지속적으로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업종별로 지금 간단하게 언급드리면 아무래도 시장에 대해서는 화학 업종과 IT 업종이 상당히 지금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금융 업종도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업종이 화학 업종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기계, 철강, 전기전자 업종, 유통 업종, 그다음에 건설 업종도 일단은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험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들은 순환매가 상당히 좀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건설 업종 상당히 좀 좋았죠.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건설 업종이 상승 탄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상승하는 흐름 나와주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화학 업종 같은 경우는 LG화학이 계속해서 지금 강세를 좀 띄고 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앞으로 중국 경기가 어느 정도 좀 살아있다라면은 상반기까지의 화학업종의 강세는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상승 탄력 흐름이 상당히 좀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르고 있긴 하지만은 아무래도 지수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못한다라면은 삼성전자가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보이긴 상당히 좀 어렵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탄력이 상당히 좀 둔화되고 있다. 하지만 그렇게 부정적인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좀 긍정적인 방향성으로 지금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눈에 말씀드리지만 증권 업종이나 은행 업종에 지금 하향 전환이 없다라면 시장 자체 흐름은 윗방향으로 계속해서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스피 흐름 전반적으로 봤고요. 오늘 코스닥은 코스피에 비해서 강하지는 못합니다.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함께 좀 체크해 주십시오. 네. 아무래도 시장이 조금 코스피 시장이 좀 갭 상승하게 되면서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코스닥 그에 비해서 조금 약한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말씀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1% 정도 상승 출발하고 난 뒤에 조금 상승폭이 지금은 조금 절반 정도 꺾인 부분을 현재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21.95포인트 지금 형성이 되고 있고요. 자, 일단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시장부터 먼저 한번 말씀 좀 드려본다면은 일단은 계속해서 지난번부터 말씀드렸지만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죠. 510포인트에서 515포인트 사이에 어떤 이런 이전에 강력한 저항으로 작용했던 구간들이 이제부터는 강력한 지지 라인으로 형성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부터 그런 부분이 조금 계속 좀 지켜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조금적인 추가적인 우상향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좀 가져가 보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려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작년 8월달이죠. 작년 8월달 그 어떤 미국 신용 등급으로 인해서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을 막기 전 수준인 540포인트까지는 어떤 추세적으로 좀 한번 코스닥 시장을 추세적으로 한번 가져가 볼 만한 그런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좀 한번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시 한번 박스권 흐름이 좀 나올 것 같네요. 510포인트에서 540포인트 이런 다시 한번 상단 박스권에 대한 어떤 대응 계속해서 한번 주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수급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어제와 조금 그 수급 구조가 좀 현재 비슷한 부분을 현재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고요. 그러면서 개인과 기관이 매수를 했었는데 지금도 장 초반이긴 하지만 그런 수급 구조가 계속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21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 개인들이 5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그 개인과 기관 쪽의 매수보다는 외국인들의 33억 정도 매도의 힘이 좀 크다 보니까 상승 출발하고 난 뒤에 조금은 정강후약의 모습을 보이는 그런 원인이 아닌가 좀 이렇게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업종별로 어떤 업종들을 매도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화면을 좀 같이 보시면 이제 화면 좀 작아서 잘 안 보실 텐데 그 언급만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IT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업종으로 개인들이 한 28억 정도 매수가 현재 유입이 되고 있고요. 그에 반해서 외국인 쪽, 기관 쪽에서는 14 그리고 20억 정도 현재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운전 장비 부품, 자동차 부품이 될 수가 있겠죠. 자동차 부품 쪽하고 조선, 기계 부품 쪽으로 20억 정도 매수하고 있다는 부분만 좀 특징적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테마도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안철수 연구사가 좀 상당히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안철수 연구소 안철수 씨가 가지고 있는 지분의 한 절반 정도를 출연해서 기부재단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발표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11% 정도 이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안철수 연구소가 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문재인 관련주, 특히나 문재인 테마주는 조금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약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바른손, PSMC 그리고 우리들생명과학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현재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PSMC 같은 경우 현재 소위 말하는 점화한가에 현재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될 것이라는 그 우려감이 제기가 되면서 마찬가지로 좀 약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지금 현재 오늘 한나라당에서 복지 예산 1조 예산 2조 정도 확대할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려 본다면은 아가방 컴퍼니가 이제 보령 메디앙스가 그렇게 큰 반응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보령 메디앙스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보합권이고요. 그리고 아가방 컴퍼니의 어떤 그 차트도 본다면은 이게 아직까지는 그게 큰 흐름이 현재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복지 예산 지금 현재 조금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안철수 테마가 좀 강세를 보이다 보면 박근혜 테마가 좀 약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는데 어떤 그런 역관계에 의한 그런 흐름이 지금 현재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세종시 테마 프롬파스트가 될 수 있겠죠. 프롬파스트라든지 명보화학 같은 종목들이 오늘도 마찬가지로 조금 약세를 오늘 조금 조정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영보화학도 오늘 흐름이 조금 좋지 않은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을 하나 좀 언급을 하고 싶은데 CNK인터 상당히 최근에 말이 많은 종목인데 이 종목이 오늘 현재 이틀 연속 현재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8일 지금 현재 계속해서 점하한가 이렇게 하한가를 보이다가 지금 현재 이틀 연속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이 현재 개인들의 매수가 좀 집중이 되면서 지금 현재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상당히 걱정이 된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요 종목 같은 게 좀 조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왜 그러냐면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이제 하한가에 계속해서 급락을 하다가 지금 이제 반등이 나오고 개인들이 매수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소수 계좌에서 매수가 집중이 되고 있다는 그런 공시도 떴습니다. 소위 말하면은 좀 안 좋은 표현을 한번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말하면은 소위 말하면 설거지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데 급락하고 난 뒤에 어떤 급락을 하는 시점에서 이런 손해 물량이라도 어떤 확보를 하기 위해서 주가를 띄우는 경우가 가끔 한 번씩 작전이란 영화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량을 받아나가기 위해서 소위 설거지 물량이 들어오게 되면서 물량을 떠받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물량은 추가적인 반등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보다는 조금은 개인들의 매수를 좀 자제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소위 말하는 작전 세력들이 말하는 설거지 물량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좀 접근을 좀 자제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예, 오늘장 이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짜기에 앞서서 먼저 포트폴리오 투자 전략을 함께 하고 가겠습니다. 예, 오인의 전문가에게 들어보는 오늘장 투자 포인트, 전문가의 12자 투자 전략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5분의 전문가 이렇게 정리를 하셨습니다. 동부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 201선 지지가 확위가 된 이후에 매수를 하자 하셨고요. 솔로몬 투자증권의 정명훈 연구원은 당분간 긍정적인 투자 심리가 예상이 된다 하셨습니다. 교보증권 강서지점 신용훈 연구원께서는 상승 추세는 여전히 유효한 장이다 하셨고요. 교보증권 청담지점의 최용 대리께서는 신고가를 내는 종목에 따라 붙는 게 맞겠다.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그런 전략이 유효하겠다 하신 겁니다. HK스탁의 신은경 실장께서는 펀더멘털보다는 유동성의 흐름을 보라는 말씀이신데요. 강세장을 예견을 하신 거고요. 자, 이어서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 살펴보겠습니다. 박성일 연구원 포트부터 볼 텐데요. 세 종목 있으시고 세 종목 모두 고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세 종목의 흐름이 다 좋은데요. 두산 인프라코어가 어제 종가 기준 8%, 오성 LST가 14%, 삼성증권이 오늘 장에서도 2% 이상 오르는데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는 12% 이상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자, 박성일 연구원 포트폴리오에 오늘 사는 종목이 하나 더 있으십니다. 한화케미칼인데요. 20% 비중을 실으시는 거고요. 매수가를 3만 원 주셨습니다. 에틸렌 가격 상승에 따라 1분기 실적이 기대가 된다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정영훈 연구원 포트 살펴볼까요? 정영훈 연구원도 세 가지 종목이 있으십니다. 삼양홀딩스가 8% 이상 수익을 내주고 있는데요. 목표가를 오늘 상향 조정하셨습니다. 원래는 9만 원 주셨었는데 9만 5천 원이 됐고요. 현진 소재가 오늘 장에서 장중에 4% 가까이 오르던데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는 2% 수익을 기록 중입니다. 신용훈 연구원 포트도 보겠습니다. 옵트론텍 한 종목 100% 비중 실으셨고요. 6,210원에 사서 수익은 3% 가까이 내고 있습니다.
채용대리 포트폴리오도 보겠습니다. 채용대리 두 종목을 들고 계셨었는데 일단 두 종목 모두 차익 실현을 하십니다. 대한제강은 목표가가 달성이 됐습니다. 수익 15% 내고 나왔고요. CNS는 목표가 달성은 안 됐지만 수익 7.5% 보고 일단 자르십니다. 다른 종목으로 더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인데요. 채용연구원 우리들 생명과학을 매수하십니다. 100% 비중 실으셨고요. 매수가 1,380원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신은경 실장 포트도 보겠습니다. 두 종목 있으신데요. 유비케어가 20% 이상 수익을 내주고 있고요. 오스템 임플란트는 마이너스 2% 정도의 등락을 기록 중입니다. 자, 이어서 전문가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 5 보겠습니다. 신은경 실장의 유비케어가 여전히 20% 수익을 내면서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고요. 박성윤 전문가 오성 LST, 삼성증권, 두산인프라코어가 2위, 3위, 5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데요. 각각 14%, 12%, 8%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정형훈 전문가 삼형홀딩스도 8.5% 수익이 나고 있고요. 이어서 전문가 누적 수익률 순위 보겠습니다. 채용 전문가가 91%로 부동의 1위 자리를 고수하고 계시고요. 박성윤 전문가가 2위로 등극을 하십니다. 9% 수익, 또 신용훈 전문가 3위로 내려가면서 8% 누적 수익률이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예, 오인의 포트폴리오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교보증권 청담지점의 채용대리 전화로 연결해서 시장 흐름 보고요. 포트 전략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리님.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시장이 굉장히 강합니다. 장중에 코스피가 1993까지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시장 분석해 주십시오. 예, 올해 들어서 가장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오늘입니다. 등락이 조금 있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올해 거래소와 코스닥 모두 강세를 띠고 있고요. 어제는 중국과 유로존, 미국 등 세계 주요 경제권의 경기 지표가 일제히 호조를 보였다는 내용으로 뉴욕 증시의 강세를 띄었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오늘도 코스피 지수가 거의 2,000에 가까운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주목할 코스피 업종은 건설업과 전기전자입니다. 건설업은 어제부터 이미 강세를 띠고 있었는데요. 경기가 회복된다면 경기에 민감한 건설업종이 가장 먼저 반응합니다. 특히 해외 수주가 늘어날수록 실적이 급증하기 때문에 건설업종에 대한 기대감을 더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경기에 민감한 정유주와 화학주도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리스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과 세계 경기 회복 기대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최근에는 정치 테마주와 세종시 테마주가 주도주였는데요. 오늘은 일제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금감원의 테마주 조사 및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다는 그런 심리가 있어서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지면서 깊은 조정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안철수 교수의 재단 관련 기자회견이 6일로 다가왔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안철수 연구소는 다시 반등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테마주 매매를 할 때는 주의할 점이 그 테마의 재료의 가치가 어느 정도나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는 잘못 사서는 고점에 매수를 하는 그런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초기 시세에 따라붙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예, 자, 채용대리께서 전면적인 포트의 교체가 있었습니다. 대한제강을 목표가 달성이 됐고 잘라내셨고요. CNS는 수익을 7.5%만 보고 잘라내셨습니다. 이유를 먼저 좀 여쭤볼까요? 예, 어제 매수한 대한제강 15% 수익 실현하고 목표가를 10,000원으로 좀 잡아봤는데 어제 종가가 1,050원으로 끝났기 때문에 바로 차익 실현하는 전략으로 나왔습니다. 공교롭게도 어제 팔고 나서 오늘 좀 급락하는 모습이 있는데 단기적인 매매를 할 때는 목표가에 실현하면 과감하게 빠져나오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CNS 역시 7% 정도 수익이 났는데 일단 과감하게 팔고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또 한 종목에 전부 다 들어갈 건데요. 우리들 생명과학입니다. 오늘은 어제 종가 대비는 약간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상한가까지 찍고 지금 강보합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정치 테마주 중에서도 가장 강한 대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미 많이 올라서 부담스러운 게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주식 단기 매매의 특성은 수급이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대장주의냐 아니냐가 중요한데 차기적인 그런 흐름을 봤을 때는 우리들 생명과학이 가장 강한 모습을 띌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해서 오늘도 과감히 매수를 해봤습니다. 목표가는 2,000원 제시를 하고요. 손절가는 1,2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 생명과학 어제 점상 나오고 오늘 살짜리 줄까 싶었는데 상한가 나왔다가 장중에 마이너스 5%나 또 밀리기도 했었거든요. 지금 가격대 함께 사봐도 괜찮겠습니까? 예, 지금 가격대가 이제 고점 찍고 상당히 투매가 많이 나오고 심리적으로 많이 밀린 상황인데요. 종가를 생각해 본다면 지금 가격보다는 괜찮은 가격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리적으로 많이 밀렸을 때 사고 또 많이 흥분됐을 때 파는 그런 매매 전략이
굉장히 유효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채용들이 우리들 생명과학 100% 실으셨는데요. 또 얼마나 수익을 낼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교보증권 청담지점의 채용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 시각이 10시 19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오늘 장이 굉장히 강하죠. 시장에 어떤 특징주들이 있는지 함께 짚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의 공평입니다. 국내 증시는 해외발 훈풍에 힘입어 추가 상승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상황 어떤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22포인트 상승한 1982포인트로 장 출발했습니다. 장중 상승폭을 키워 1993선까지 고점을 찍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28포인트 상승한 1987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급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인만이 매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3,920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기관은 1,041억 원, 외국인은 2,771억 원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5포인트 상승한 524포인트로 장 출발했습니다. 기관의 매수세에 나흘째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520선 안착에 시도하고 있습니다. 2포인트 상승한 522포인트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급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인은 14억 원, 기관은 16억 원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고요. 외국인은 32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시장 흐름 점검해 보겠습니다. 해외발 훈풍에 힘입어 오늘 달러원 환율은 6원 30전 하락한 1,120원으로 장 출발했습니다. 선박 수주 소식과 수출업체 내고 물량이 지속적으로 유입돼 환율이 하락 압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하지만 론스타 환전 이슈가 불거지면서 지지선이 형성된 모습입니다. 현재는 8원 20전 하락한 1,118원 1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6위권까지 대부분 빨간불 켜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는 0.84% 상승한 108만 8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강보합권에서 28만 3,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오늘 화학업종이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LG화학은 3% 급등한 40만 2,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신한지주와 KB금융 모두 2에서 3%대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신한지주는 2.5% 상승한 46,150원에, KB금융은 3.6% 상승한 43,700원에, SK이노베이션은 3.49% 상승한 17만 8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LG전자는 6% 급등세 기록하고 있는데요. 89,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LG는 5% 강세 보이며 74,900원에, 호남석유는 2.7% 상승한 37만 8,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 임상시험 성공 소식에 4흘째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2.3% 상승한 38,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는 강보합권에서 25,750원에, 포스코ICT는 3% 급등세 기록하며 9,21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안철수 원장이 기부재단 설립 계획을 발표한다는 소식에 11% 급등세 기록하고 있는데요. 11만 8,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FA는 0.7% 상승한 56,600원에, 동선은 0.77% 상승률 기록하며 32,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포스코캠텍은 강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16만 3,600원 기록하고 있고요. SM은 약보합권에서 52,200원에, 파라다이스는 1.8% 약세 보이며 9,1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특징 테마 종목들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IT 대표주가 실적 개선 기대감의 강세인데요. 그중 LG전자는 실적 호조 소식에 9일째 랠리 펼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LG전자는 6% 강세 기록하고 있고요. LG디스플레이는 1.6% 상승한 30만 650원에, 삼성전자는 0.83% 상승한 108만 8천원에, 삼성전기는 3.7% 급등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조선해운주인데요. 지난해 유럽발 재정위기 본격화에 따라 급락했던 조선해운주가 최근 돌아온 외국인의 매수세에 반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대미포조선은 3.95% 급등세 기록하며 13만 1,500원에, 현진소재는 3% 강세 보이며 11,900원에, 동국제강은 1.6% 상승한 24,5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항공여행주입니다.
국제 유가가 안정세를 나타내면서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돼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4% 강세 보이며 56,500원에, 하나투어는 3% 강세 보이며 49,950원에, 웨스테이트는 2.38% 상승한 5,16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주입니다. 지난달 애플 효과로 급등하던 교육주가 오늘장에서도 상승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특히 에듀박스는 자체 개발 영어 교재의 해외 수출이 확정되면서 강세입니다. 7% 상승한 682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라이프 엠비는 11% 급등세 기록하며 1,155원에, 이디는 1.36% 상승한 1,86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시황센터는 2시에 방송됩니다. 네, 최병곤의 수익률을 높여라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 화상통해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코스피가 단기간에 많이 올랐다가 조금 더 쉴 줄 알았는데 한 일주일 정도 쉬고 오늘 또 갭상승입니다. 시장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요?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갈까요? 예, 지금 현재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은 어제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전형적인 상승 흐름의 그 특성을 다 갖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은 순환매가 발생한다는 것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뚜렷한 수급 주체가 있다는 것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전 업종이 골고루 상승세를 타면서 조금씩 올라가는 형태. 한 번에 폭발적인 상승보다는 조금씩 그날 약간씩 올라가는 형태의 흐름을 가지고 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전략 자체가 짧게 치고 빠지는 형태의 대응보다는 소위 말해서 이제 바이앤 홀딩 전략을 쓰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지금 상승하는 종목들을 보면은 강한 종목이 있고 약한 종목이 있습니다만은 강한 종목들 같은 경우 대체적으로 그동안 한 보름 정도 꾸준히 상승세를 조금씩 타온 종목들입니다. 그런 종목들이 이제 서서히 가속이 붙듯이 이렇게 올라가서 마지막에 상승을 강하게 가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오른 종목에만 너무 막 눈독을 들이고 이렇게 가시는 것보다는 좀 그동안 안 올랐던 종목들, 그런 종목을 가지고 차분히 기다리시는 전략을 써야지만이, 그리고 좀 수익이 났다고 해서 바로 팔아버리는 것보다는 좀 더 추가적인 수익을 노리시는 전략이 지금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그렇게 짜가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예, 전업종이 조금씩 오르고 있고 짧게 치고 빠지는 것보다는 바이앤 홀딩이 맞겠다. 계속해서 의견을 말씀해주고 계시고요. 자, 이제 최병곤 위원님 포트폴리오 종목들 AS 받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하셨었어요. 한 종목은 이제 좀 잘라낼 수도 있겠다. 조화제약을 5.4% 수익 보고 나오시고요. 새롭게 한 종목 편입하신다고요. 의견 주십시오. 예, 조화제약 같은 경우는 사실 수익률이 되게 높았습니다. 사실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추가적인 수익을 노렸었는데, 코스닥 쪽에서 거래소 위주로 매기가 좀 옮겨가면서 탄력이 많이 저하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종목을 그대로 그냥 들고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좀, 새로운 종목을 편입해서 새로운 탄력을 노리는 게 낫다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일단은 매도 타이밍을 잡았고요. 일단 그 대신에 어제 삼성테크윈을 종목을 편입을 했습니다. 삼성테크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전망은 그렇게 썩 좋은 의견이 안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동안 주가가 거의 움직임이 없었고 바닥 탈출에 대한 흐름을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상황이고, 또 기관들의 수급도 개선이 좀 되는 상황이고 합니다. 시장이 약세를 탄다라면 이런 종목들이 반등을 잘 하고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한 이슈가 없다면은. 하지만 시장이 강세를 띠는 상황에서는 충분히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들도 메리트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주가가 어느 정도 지금 상승을 한 단계에서라면은 종목에 대한 그 포인트가 너무 높게 형성되어 있는 종목들은 잘 가더라도 추격 매수를 하기가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삼성테크윈은 한번 타이밍을 노려볼 수 있겠고요. 어제 매수가는 56,400원 정도 잡았습니다. 현재 58,000원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장중에 눌림목이 주어진다면 또 다시 매수를 가지실 수 있고요. 목표가는 65,000원 정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좀 짧게 52,500원 정도로 타이트하게 가도록 하고요. 오늘 그 밖의 종목들 같은 경우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태양광 쪽에 OCI가 꾸준히 상승세를 타고 있고, 또 그 밖에 태양광 종목인 오성 LST나 웅진 에너지 같은 종목들도 역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셀트리온도 오늘 꽤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가 상승 예상하고 있고요. 좀 더 진행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금호전기 같은 LED 종목들도 아직까지 5일선 타고 잘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대로 보류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과 같은 강세장에서 최병곤 위원님은 어떤 종목을 사는지 궁금했는데 삼성 테크윈을 들어가시네요. 지금 가격대보다 조금 밀렸을 때 분할 매수 가능하겠다 의견 주셨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과 함께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잠시 오늘장 투자 전략을 이어갑니다. 예, 지금 시각이 10시 30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전장 투자 전략 마무리 짓겠습니다. 홍 팀장님, 네. 앞서서도 외국인들이 지금 2,900, 지금 이제 3,000 가까이 사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같은 흐름이라면 오늘 1조 가까이 살 수 있겠다 말씀을 하셨었고요. 외국인 매수가 주춤하다가 어제 엊그제 사고 오늘 또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입니다. 네. 올 들어서만 벌써 6조 7천억 정도 샀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얼마나 더 사서 지수를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지금 외국인이 오늘까지 지금 산 금액을 보니까요. 1월 2일부터 현재까지 한 7조 원가량 들어왔습니다. 7조 원가량 좀 들어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주체 자체는 외국인이다. 기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기관들은 외국인이 받아주고, 그러니까 외국인이 물량을 받아주니까 팔기에 바쁜 상황이고, 그러니까 시장을 이끄는 건 지금 외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 상황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지금 언급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자금이 유입될지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 자체는 불가능하겠죠. 근데 이제 전체적인 흐름, 그러니까 글로벌 흐름 자체가 신흥국에서 워낙 강세 기조가 좀 이어질 수 있다라면은 아무래도 있다라면 외국인의 지금 유입은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만 지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유럽 쪽에서 뭐 그리스가 뭐 디폴트에 뭐 선언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그 문제 자체는 단기적인 악재의 극체의 가능성이 크고요. 이제 등치가 큰 뭐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쪽, 그러니까 이들이 뭐 추가적으로 무너지는 흐름만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이제 국채 금리가 재차 상승하는 흐름만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글로벌 정신은 굉장히 좀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만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국면은 아무래도 그런 이슈보다는 수급적으로 봤을 때 지금 대응하시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매매를 잘하셔야 이제 수익이 좀 많이 날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지금 언급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원화 강세 수혜주와 그 다음에 지금 실적 우량주가 강세를 지속해서 좀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최근에 대한항공에 대해서 강세가 일어나고 있죠. 지금 아무래도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봤을 때 원화 강세일 때 가장 큰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게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일단은 원화가 강세면 아무래도 기름을 싸게 들여올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지금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게 항공업종인데 항공업종 자체는 해외에 대한 지금 부채 비율이 상당히 좀 높죠. 그러니까 지금 해외 부채가 많은데 원화 강세가 그만큼 강하게 일어난다면은 부채가 상대적으로 좀 줄어드는 효과를 좀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의 상당히 좀 강세 흐름이 좀 계속해서 좀 연출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맥락으로 좀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업황이 뭐 갑작스럽게 좋아진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유동성이 들어올 때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고 그동안 많이 빠졌던 업종이 무엇인가 해서 상대적으로 메리트가 강한 업종 쪽으로 지금 자금이 쏠리고 있다는 것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원화 강세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은 원화 강세 수혜주와 실적 우량주의 강세는 지속적으로 조금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대형주에 대한 매매는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조정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외국인이 이탈을 하면은 시장에 대해서 조정이 나온다라고 언급을 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기관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매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매수 탄력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 초반엔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은 투신의 매도가 지금 상대적으로 매도가 아니고 투신의 매수가 상대적으로 약화가 좀 되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증권 같은 경우는 매도 전환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기관들은 계속해서 지금 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외국인, 그러니까 지난달 1월 30일 날 시장이 단기적인 충격을 받았을 때 외국인이 한 700억 정도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외국인이 시장을 받쳐주는 흐름이 나와주지 않는다라면 금락의 흐름도 연출이 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기관이 지금 받쳐주는
보여주지 않는 상황에서 외국인의 영향성을 봤을 때 아무래도 지수 2,000포인트 넘는다고 여기서 추격 매수하실 전략이 아니시고요. 일단은 현금 비중이 없으신 분들이 현금화 전략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흐름이 굉장히 좀 빠르죠. 그러니까 들어올 때는 한꺼번에 들어오지만 이탈이 할 때는 한꺼번에 이탈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일단 2,000포인트 근처에서는 현금 비중을 확보하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조금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지금 시장에서는 대응을 하실 전략은 뭐냐면은 오르고 있는 종목은 물론 추격 매수하셔서 수익을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이 좋고 바닥을 잘 다지고 있는 종목들을 선침해하시면은 오히려 조금 더 시간만 투자하시면 수익률이 훨씬 좋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 계속 좋다고 하는 종목을 따라가시는 전략보다는 바닥권, 그러니까 지금 지지선이 확실하게 지켜주면서 조정을 양호하게 거치고 있는 종목이나, 그러니까 이런 종목 쪽으로 지금은 좀 눈을 돌리실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뭐 지금 110만 원 넘나 했는데 다시 한번 좀 밀리는 현상이 좀 발생이 되고 있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은 기존에 보유하시는 종목, 그러니까 대형주들은 보유하시되 신규적으로 관심을 가지신다라면은 상대적으로 못 오른 종목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적 좋은 선침의 종목 그럼 이따가 관심 종목 때 주시는 건가요? 예, 그동안에도 그런 종목을 좀 언급을 드렸던 부분이 예.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 그 종목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상은 강세장이지만 2,000포인트 넘어가면서 급락이 나올 수도 있겠다. 현금 비중 20-30% 가져가자. 홍 팀장님 의견이셨고요. 정태근 전문가 오늘장 투자 전략 들어볼까요? 네. 예. 일단 뭐 올라가고 있는 시장 뭐 상당히 좋습니다. 뭐 예. 시장 같은 게 제가 계속 약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일단 뭐 올라가는 부분들 뭐 항상 그렇습니다. 뭐 시장이 올라갈 수익이 나니까 제가 뭐 약세를 얘기할 때 솔직히 뭐 시장을 그 분석하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항상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항상 좀 틀리길 바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제 예상과 좀 많이 틀렸는데. 자, 이 부분이 뭐 그리스 얘기가 나오면서 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뭐 제조업 지표보다는 그리스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막판까지 계속해서 어떤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왔었죠. 일단은 그 여기에 대한 어떤 삼각 채권이 그 70%까지 어떤 그 삼각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30년 만기 채권으로 전환을 시키면서 거기에 대한 발행금리에 대해서 얘기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일단 4.25%를 계속 고수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3.6%까지 낮추는 그런 방안이 현재 지금 이제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서 얘기가 상당히 나왔습니다. 뭐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든지 그리고 블룸버그 통신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상당히 신빙성이 크기 때문에 조금 뭐 긍정적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될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어떤 타겟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그동안 우려가 됐던 포르투갈도 현재 조금은 그런 우려가 좀 상당히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저께 뭐 포르투갈도 국채 입찰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원활하게 이루어진 부분을 본다면은 좀 이런 그리스 문제가 조금 타겟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건을 좀 단 것 같습니다. 채권단에서 소위 말하는 그 대출을 받아보시는 알겠지만 변동금리에 대한 부분 좀 그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3.6%를 하는 대신에 경제 성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나아지게 된다면 0.5%에서 3% 정도 추가적인 금리를 부담을 해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이런 뭐 실질적으로 뭐 그리스 같은 경우 그 자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반대급부를 수용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뭐 마지막으로 말씀드려 본다면 유럽에 대한 어떤 자그마한 불씨까지도 계속해서 조금은 해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제가 241선에 어떤 돌파협을 계속해서 말씀인데 저는 조금 그 반대에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게 일단 2000포인트는 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1900포인트, 2000포인트, 1900 일단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평선 매매를 좀 상당히 좀 중요하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41선을 돌파를 했다면은 뭐 굳이 2000포인트가 아니라 뭐 제가 생각할 때 2150포인트까지도 가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자, 이 부분 좀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걱정되는 부분만 좀 간단하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좀 같이 보게 된다면은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3천억 가량 현재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제가 환율이 아직까지는 우호적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 부분 누누이 계속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러면서 파생적으로 좀 봐야 되는 게 아무튼 좀 신경이 너무나 쓰입니다. 자, 선물적 매도고요. 그리고 콜옵션 매도고 그리고 풋옵션 현재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보통의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강하게 이끌어준다면은 당연히 현 선물 쪽에서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지금 정도 수준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프로그램 매수가 적어도 4천억 가까이 들어와야 정상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화면을 보시면은 시장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예상되는 구간 속에서 외국인들이 굳이 금액적으로 봤을 때 풋옵션에 50억 정도 베팅할 이유가 있겠냐 그런 부분을 조금은 생각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화면을 보시면은 지금 현재 시장이 윗꼬리를 좀 달고 있다는 부분도 어떻게 본다면 2000포인트 가량 가서 조정이 아니라 지금 현재 241선 돌파하고 나한 뒤 갭을 메꾸는 다시 한번 241선에 대한 지지력을 확인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장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 같은 경우는
때문에 이번 주까지는 어쨌든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한번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보셔야 될 부분이 선물 조금 전에도 선물 매도에 대한 얘기를 선물 오늘 매도가 나오겠다는 부분도 말씀드렸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려면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선물 매수도 동반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최근에 어떤 사물물이죠. 사물물 같은 경우 6,000개 이상 증가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도 조금은 한쪽에 상승을 즐기되 한쪽에 약세에 대한 가능성도 조금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외국인들 풋옵션이라든지 그리고 선물 동향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두 분의 오늘장 투자 전략 들어봤고요. 이제 종목 추천 받기 앞서서 중국 증시가 개장이 됐는데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짚겠습니다. 리딩 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중국 제조업 지표 개선됐다는 결과에 오늘 미국 증시, 유럽 증시가 호재로 반영이 됐었는데요. 유독 중국 증시가 어제 약세였습니다.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예, 일단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시장에서의 매도 물량들 전일까지 출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1월 제조업 지수가 소폭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우려감은 좀 존재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가장 큰 이유가 지금 세계 2대 경제체제인 중국에 있어서 긍정적인 신호일 수는 있지만 지금 구정 연휴의 요인으로 인한 계절적인 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만큼 1월 구매자 지수 지표가 실제 상황과는 좀 다를 수도 있다는 언급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매도 물량들이 좀 출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 중국 증시 강한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0.36% 상승한 2276.20포인트대 장 움직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상승폭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지 여부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최근 중국 증시의 움직임으로 보았을 경우 2250과 2300의 박스권 기조 당분간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 경제가 연착륙 가능성이 좀 증가하고 있다는 언급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발표했었던 제조업 PMI 지수 50.5로 2개월 연속 반등하면서 50을 상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장 예상치였던 49.6을 웃도는 수치를 보이면서 중국 경제가 연착륙을 할 것이란 기대감 또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들 좀 염두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로이터 통신에서 나왔던 조사를 보았을 경우 2월 내 지준율 인하 전망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지준율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 좀 다시금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1월달 신규 대출 규모 1조 위안 내외로 전망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계속적으로 지금 대출에 대한 유동성 완화에 대한 이야기는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최근 중국 증시 중국 정책의 뚜렷한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불안감 속에서 매도 물량들을 출현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2월 들어 만약 중국이 지준율 인하 혹은 그에 상응하는 유동성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정책을 내놓을 경우 시장에서의 기대감이 다시금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중국 증시의 변동성이 2월 들어서 좀 크게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것들 좀 염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상승폭을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을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예, 리딩 투자증권 우성재 팀장과 함께 중국 증시 출발 상황 이슈 체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계속해서 오늘장 관심 종목 듣겠습니다. 홍의진 팀장님, 네네. 실적이 좋고 아직 선침해를 할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네. 오늘도 소형주 갖고 나왔고요. 아나페스라는 종목 좀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예. 네, 지금 아나페스 같은 경우는 지금 티콘이라는 지금 시스템 반도체를 좀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TV 쪽, 그러니까 지금 TV 쪽 LCD 업황이 어느 정도 좀 살아나야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굉장히 좀 높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좀 LCD MS 1위를 좀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수혜를 받는다라면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좀 언급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은 LCD 업황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나빠지지 않고 어느 정도 좀 개선되고 있다라는 것만 포착을 하시면은 어느 정도 좀 힌트를 얻으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차트 흐름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언급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동안의 흐름 자체가 신규 상장 이후에 주가가 계속해서 좀 흘러내렸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 작년이 아니죠. 2010년 11월 달에 상장을 해서 1년 이상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은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은 좋은 종목인데 실적보다 굉장히 좀 저평가가 되면서 계속해서 좀 하락을 해왔는데 이제서야 이게 주가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면서 주가 바닥에서 거래량이 굉장히 좀 증가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오랫동안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바닥을 헤매다가 주가가 이제 첫 번째 상승할 때 그러니까 지금 바닥이 힌트가 되는 부분이 거래량이죠. 이제 거래량이 이제 증가를 하면서 큰 폭의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심권에
관심권에 두신 다음에 지금 일단은 이 종목 충분히 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좀 언급을 드릴 텐데 13,400원에서 일단은 매수 충분히 좀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 13,400원에서 13,500원 구간에서 일단 매수를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단기적인 목표가는 15,000원까지만 지금 한 10% 정도만 목표 수익률을 좀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12,900원. 아무래도 5일선보다 조금 더 낮은 가격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 지금 거래량, 그러니까 큰 폭의 거래가 실렸던 아래 구간, 그러니까 지난번에 윗상단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1월 달에 고점 구간이었던 이 구간이 무너진다라면 그러니까 주가는 다시 한번 좀 조정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2,900원 정도를 일단 손절가로 좀 잡고 대응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종목을 매매하실 때 반드시 좀 기억을 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가를 좀 체크를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수급 상황이 양호하게 좀 이어지고 있는가. 근데 이제 앞으로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는가를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LG전자라든지 LG디스플레이, 삼성전자 흐름이 상당히 좀 좋죠. 그렇다면은 대형주가 상당히 좀 좋게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거래량 같은 경우 보시면은 거래량의 급등 후에 일단 조정 시에 거래량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매수 시 거래량은 증가됐지만은 매도가 그만큼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조정이 좀 양호하게 좀 거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LCD 패널 값이 여기서 반등만 나와준다라면 LCD 업황이 급작스럽게 좋아지면 가장 큰 소리를 받을 수 있는 게 부품 업체 쪽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좀 관심 있게 좀 바라보시고 선침의 관점 이를 해보시는 게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희진 팀장님 아나패스 주셨고요. 정태근 전문가님 어떤 종목 보십니까? 네, 저 같은 경우도 뭐 조금 소형 종목이라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동양 기전이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동차 부품. 예, 예. 일단은 그 자동차 부품주도 될 수가 있고요. 기계 장비 부품주라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계 장비 부품 같은 경우에 매출의 40%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 부품도 마찬가지로 한 40%가 거의 반반이라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뭐 그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 파워 윈도우 모터라든지 그리고 윈도우 그 와이퍼 부품 같은 경우에 현대차는 이제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계 부품이 한 40%를 차지하고 있는 유압 실린더 같은 경우에는 두산인프라코에 이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두산인프라코가 그 굴삭기가 그 6,400만 달러 해외 매출이 발생했다는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 반등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의한 어떤 동반적인 어떤 반등이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두산인프라코의 영향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바로 차트 좀 보시면서 기술적인 부분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두산인프라코 같은 그런 호재도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수급적인 부분도 상당히 좀 그 특징적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은 기관들의 수급이 단기간에 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1월 31일부터 집중이 되고 있는데 그때부터 공교롭게 이렇게 반등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거래량이 유발이 되면서 바닥 탈출에 대한 어떤 시도가 현재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면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겠나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21선을 지켜준 범위 내에서 14,000원 그리고 14,300원에서 한번 매수해 보시고요. 아무래도 거래량을 보신다면 오늘 조정이 뭐 조정이라고 누가 봐도 조정인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 보시고요. 그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5,500원 15,400원 정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는 1차적으로 이전에 이렇게 저항을 계속해서 받고 최근에도 그렇고요. 작년 12월 달 그리고 작년 그 10월 달에도 저항을 받았던 자리이기 때문에 1차 목표가 자리 한번 말씀드려 보시고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13,400원 5일선을 이탈하는 자리인 13,400원에 한번 손절가를 형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양기전 정태근 전문가 오늘장 공략주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장 출발 전략 라이징 스탁의 홍희진 팀장, 우리투자증권 SNG센터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잠시 후 11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죠.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이 이어집니다. 013-3366-0110번 무료 문자로 종목 상담 신청받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루트가 있는데요. 3153-2610번으로 전화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투자 손자병법 2부 마치고요. 저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